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원장님 평소에 잠 잘 주무시나요? 예, 저는 네. 머리만 대면 네. 바로 잠이 드는 아주 와, 특수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이네요. 그런데 아니, 네. 최근에는 또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런지 오히려 잠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늘어나서? 예, 요새는 좀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침 조금씩. 아니 예. 평소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 싶으면 이 잠, 수면만한 보약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원장님과는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이 좀 장애가 있다, 불면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뭐 이런 분들 가운데는 평소에 저녁에 밤에는 잠이 안 오다가 낮에 점심 식사 이후에 그 쪽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워낙에는 이게 이렇게 낮에 자꾸 불규칙하게 자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또 맞아요.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너무 피곤할 때는 또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자는 거는 또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충곤증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졸리거나 계속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요. 맞아요. 아, 내가 무슨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오, 해서 꼭 네. 수면에 대해서 한번 수면의 질, 네. 수면의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건강 스페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 건데요. 네. 저희 오늘은 치과 진행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선민 원장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 구강 건강 이야기 함께 해주실 이선민 원장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우리 치아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뭐 이제는 임플란트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아주 뭐 대중적인 시술이 네,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도 임플란트 시술 어떤 식으로 받으면 나에게 잘 맞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실제로 평소에 뭐 임플란트 상담 환자분들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네,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로 우선 치료 비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시고요. 치료 비용. 네. 그리고 얼마나 아픈가요? 많이 중요해요. 아픈가요? 네.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부담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셔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치료 기간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치료가 아픈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네.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가장 최근에 많이 또 각광받는 것들이 이렇게 뭐 발치를 하고 나면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가 봐요. 네. 그런데 원장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모든 분들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양한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진단을 했다면 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언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치조골이 손상되지 않고 네. 잇몸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치아 주위에 치조골의 손상이 심하거나 치은 퇴축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국제적으로 4가지 분류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치 6개월 후 발치화가 완전히 아문 후 식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발치화의 외형만 아무는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식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연조직만 아무는 시기가 1,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식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 시기도 4가지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마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치아를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곧바로 식립하면 되지 왜 심지 않고 기다리느냐 예, 그렇죠.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먼저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를 살릴 수 없을 경우에 먼저 발치를 시행하고요. 네. 치아를 뽑은 자리, 즉 발치화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2개월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유 또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결국 발치 후 짧으면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처음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을 1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씌워놓은 임플란트를 잇몸 밖으로 노출시키는 과정을 2차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 두 과정 사이에는 3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굳는 골유착이 일어나는 기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물이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이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오, 일반적인 굉장히 임플란트 식립 과정. 5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네, 얘기해 주세요. 길게는 뭐 예. 거의 1년까지 걸릴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뭐 하는데. 뼈 이식이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있으면 아마 1년도 걸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여기서 더 의문점이 생기는 게 발찬 즉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시술이 끝날 수 있을지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장님? 네. 일반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번 치료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발치를 한 후 2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1차 수술을 진행하고 다시 3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최종 보철물이 연결되게 되는데요. 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플란트에서의 잇몸 회복에 걸리는 2, 3개월의 기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서 좀 기간상 오래 걸렸던 부분을 그렇죠.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굉장히 정리를 짧아질 수 있는 그런 해주셨네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뭐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앞니든 어금니든 상관없이 모든 치아에 할 수 있는 시술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금니보다는 눈에 보이는 앞니 쪽을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보이는 쪽이니까 얼른 빨리 뭔가 해결하는 게 결국 좋을 거니까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앞니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는 시술법인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앞니의 경우에는 신미성이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되면 최종 보철물이 조금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수술 당일날 임시 치아를 연결하였는데 자연 치아가 있을 때 잇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좀 더 심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 결국 임시치아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환자분께서 생활하시는데 뭐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굉장히 뭐 빨리 끝나니까 좋긴 하겠는데 네. 그러면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걸 다 이런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지만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치화 부위에 충분한 양의 잇몸뼈가 없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라는 수술이 잇몸뼈에 픽스처라고 하는 기둥을 심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잇몸뼈가 없으면 임플란트에 원하는 만큼의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발치화에 뼈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치한 치아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발치화에 염증이 심한 데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추후 감염으로 인해 실패한 임플란트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발치화 내부의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충분히 치유가 완료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치한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너무 얇거나 아니면 물렁한 경우입니다. 뼈의 양도 중요하지만 뼈의 상태, 즉 골질도 임플란트의 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뼈의 상태가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다면 이 또한 임플란트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굉장히 잇몸뼈가 굉장히 네. 충분하고 단단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즉시식립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아까 즉시식립 임플란트의 장점은 결국은 어떤 시술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아까 네. 뭐 즉시 기능하는 그런 치아도 들어갈 수 맞아요.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장점들이 또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기간의 단축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뼈 이식 그리고 2차 수술까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마취 후 수술하는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발치창의 치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발치와에 피가 차고 그리고 뼈가 새로 형성되는데 이 발치와는 특히 신생골의 형성 능력이 좋은 부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골 형성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플란트 고정에 아주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조골의 흡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잇몸뼈가 흡수되어 잇몸이 움푹 꺼진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특히 앞니의 경우에는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흡수되면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치조골 흡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잇몸뼈가 뭐 흡수되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뼈 하고 나면 네. 임플란트 뭐 기능을 안 하면 뼈가 녹게 되니까요. 아. 아까 그런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럼 치아가 없으면 왜 잇몸뼈가 흡수되거나 뭐 이제 녹아버리게 되는 건지 이게 기간에 따라서 완전 소실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예. 어떤가요, 원장님? 네,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조직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위축되고 흡수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이 되어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깁스를 풀었을 때 네. 반대쪽 다리보다 위축되거나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잇몸뼈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있을 때는 치아 뿌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그 지지해주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위축하게 됩니다. 잇몸뼈에 흡수되는 양은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치 후 첫 3개월 정도 동안에 원래 치조골 폭의 한 30% 정도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치조골 폭의 50% 정도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결국은 네.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바로 하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잇몸뼈가 녹는 거를 그만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원장님 되겠네요. 그러니까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빨리 그렇죠. 시술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빼고 나서 그냥 뭐 그냥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잇몸뼈가 녹고 있다라고 녹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거 내가 지금 네. 이 소중한 잇몸뼈가 녹고 있구나 이렇게 안 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치과를 가셔서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과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앞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치아는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가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남아서 내원하시거나 이렇게 부러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만 남은 경우에는 뿌리 상방으로 이제 보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발치를 시행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주위 치조골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여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고 현재는 최종 보철물까지 완료되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양쪽 위에 어금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아,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과 공포증이 좀 심한 환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치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한 상태였었는데 네. 마취 한 번으로 발치를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음. 그리고 뼈 이식과 2차 수술까지 완료되어서 환자분이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아. 네. 지금 원장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앞니를 예. 상실한 경우와 양쪽 어금니. 어금니를 상실한 네, 경우요. 이 각각의 치아 뭐 임플란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니, 뭐 어금니 상관없이 전체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같은 경우에도 좀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좀 여러 개의 치아에 식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원장님 가능할까요? 네, 반드시 한두 개의 치아에만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도 충분히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주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뼈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시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네. 결국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의 깊게 또 전문가의 어떤 그런 진단 하에서 네.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어떤 적응증,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여러 네. 가지 그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 잘 했는데요. 저희가 그럼 어떤 이런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특별하게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나요, 원장님? 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시술 후에는 이제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는 일반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 주위에는 자연치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많은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위에는 음식물이 잘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이솔지구와 함께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워터픽 같은 구강 보조용품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임플란트 치주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임플란트 상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 스케일링도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으시다고 치과 방문을 미루지는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굉장히 발치 즉시 임플란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보니까요. 네, 여러 가지 맞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네. 구강 관리를 하는 거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떤 자연치아를 되도록이면 이를 빠지지 맞아요. 않게까지 네. 가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평소에 저희 구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평소에 구강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한 이솔질과 치실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치실을 잘 활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워터픽 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강 보조용품을 잘 활용하셔서 치태나 치석이 잘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만약에 피가 나거나 하시면은 바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스케일링 얼마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지 혹시 추천하시는 그 기간이 있으신가요? 저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여러 네. 가지 케이스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흡연을 하시거나 조금 관리가 조금 부족하게 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또 좀 많이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앞서서 뭐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스케일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스스로도 뭐 이런 거 잘 지키시면서 구강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원장님? 저도 당연히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양치질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저는 4번을 네 번이요? 오. 이용하고 있고요. 네.
식사 후에는 당연히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실을 매번 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네. 그리고 치간 칫솔도 같이 한 번 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원장님이 먼저 모범이 돼서 환자분들에게 그렇죠. 직접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사실은 네. 보면 원장님들이 그런 거 본인 얘기하고 본인이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은 그런데 어떠신가요? 저는 뭐 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첫 번째 주제 구강 건강 이야기. 뭐 우선 그래도 3에서 6개월 정도로 꾸준하게 치과를 방문해서 네, 구강은 건강한지 좀 검진을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봐야겠죠. 이번에는 네. 저희 내과 질환으로 넘어가 볼 아, 건데요. 네. 저희 내과 하면 이 위와 위, 대장, 대장.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오. 것들을 저희가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또 빠질 수 없는 건강 검진 뭐가 있죠? 위, 내시경. 예, 오늘 그래서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래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의 수도 정말 급격하게 뭐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위 대장 질환, 뭐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젊은층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자, 이와 관련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번째 주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